한 번 좀 보셨죠? 이거 이번 주에 좀 이슈가 되었었던 기사입니다. 해운대 인구 소멸, 고층 아파트에 가려 눈치 못 챘다라는 기사인데, 부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진입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있었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부산이 광역시 중에 처음으로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한 사실뿐만 아니라, 예, 부산이 전국적으로 광역시가 몇 개 있죠, 그죠? 예,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울산, 부산, 여기까지가 다 광역시잖아요. 그 중에서 부산이, 예,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부산이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했답니다. 그리고 부산 내의 대표적인 도심지로 분류되는 해운대구와 동래구가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했다는 보고서가 나와서 지역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네. 참 어이가 없는 기사죠. 예. 부산이 소멸 위험 지역에 들어섰다는 것 자체도 충격인데, 우리가 끝으로 선호하는 해운대와 동래가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했다는 보고서는 진짜 충격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보시죠. 그러면은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부산 최대 규모의 기초지자체로서 부산 안에서도 가장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전국에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소멸 위험 지역으로 가는 그 수치를 가장 올렸는가 하면은 결국은 여기입니다. 반송 1, 2동 이쪽, 그리고 반여 2, 3동 이쪽에서, 예.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좌동, 우동, 중동, 재성동, 반여동, 반송동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좌동, 중동, 우동, 재성동, 반여동, 반송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반송동하고 반여동은 상대적으로 우동, 중동, 좌동에 비해서는, 예, 주거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죠. 매우 열악합니다. 예, 그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는가 봐. 그쪽에서 다른 데로. 왜? 주거 인프라가 열악하니까 조금이라도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특히 반송 같은 경우에는 매우 심각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소멸 고위험 지역이라고 합니다. 소멸 고위험 지역. 예. 그리고 관여동도 소멸 고위험 지역의 기준에 가깝다. 반송 1, 2동 같은 경우에는 매우 심각하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반면에 센텀시티와 마린시티를 포함한 우동, 아파트가 많은 재성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잘 아시는 그 센텀파크가 재성동이에요. 행정구역상으로는. 여기는 소멸 위험 진입 지수인 0점을 웃돌았다. 여기는 소멸 위험하고는 전혀 별개의 딴 나라구나. 그러면은 해운대 내에서도 반여 반송하고 재송, 그리고 좌동, 우동, 중동 여기는 좀 별개로 봐야 되는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수치가 이렇게 나왔다 해가지고 해운대 전체가 폭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네. 보시면 반여동과 반송동은 최근 낙후된 주거 인프라와 생활 환경으로 인해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 맞죠? 예, 이 의견은 100% 동의합니다. 동래구죠,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동래구입니다. 예. 부산의 대표 주거지 중에 하나인 동래구도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유출 등으로 인구가 감소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래구가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가 봐요. 예. 지난해 총 인구가 26만 9천 명이다. 27만 2천에서 더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팩트 체크 해봐야 되겠죠. 일단 팩트 체크 해보고 제가 좀 들어오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운대 부분은 반여 반송이 인구 빠져나가는 거는, 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재성동, 그리고 우동, 중동, 좌동으로 인구가 모여드는 것도 저는 당연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래구는 좀 의외였거든요. 동래구가 인구가 지금 많이 줄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구 통계를 좀 봤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부동산 지인에서 보여드릴게요. 부동산 지인에서 자, 동래구의 인구 변화 추이를 보시죠. 자, 여기가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 인구 숫자입니다. 인구 숫자를 보시면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2022년에 동래구의 인구는 27만 3천 명이었어요. 근데 그 전해인 2021년에 인구는 얼마였는가 하면은 26만 6천 명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22년도에 27만 3천 명, 한 6천 명 정도가 늘었죠. 그죠? 인구가. 늘다가 작년에 27만 명으로 한 3천 명이 줄었죠. 그죠? 그러다가 24년도에는 26만 8천 명으로 또 한 2천 정도가 줄었죠. 그죠? 무슨 일일까? 왜 어떤 시기에는 인구가 이렇게 6천 명 정도가 늘어나고 그리고 꾸준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걸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 보니까 202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 3,850세대급의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가 입주한 해가 2022년 1월달입니다. 2022년 1, 2월달이 3,850세대면은 인구수로 따지면은 세대당 2.5명으로 계산했을 때 약 7,000명이 좀 넘는 숫자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그 전해인 21년도에 26만 6천 명에서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입주하면서 27만 3천 명으로 인구가 확 늘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슬슬 줄어들죠, 그죠? 예. 아마 내년에 늘 겁니다. 내년에 올해 하반기에 입주 앞둔 아파트 온천 레미안 포레스기 있잖아요. 4,000세대급. 거기도 인구 세대당 2.5명씩만 계산해도 거의 10,000명이 늘어날 거예요. 10,000명이. 물론 일본은 금정구에 그 온천 레미안 포레스지가 1단지, 2단지, 3단지로 나눠져 있는데 아마 1단지를 중간으로 1단지 중간으로 해가지고 일본은 지금 금정구로 지금 행정구역이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동래구로 되어 있고 어쨌든 그거 들어오면은 또 인구가 확 늘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해운대 인구 감소하고 동래구의 인구 감소해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주거 환경이 좋지 못하면 사람들은 떠난다. 예, 반여동과 반송동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 등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예,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입주하면서 거의 7,000명 가량의 인구가 늘는 데서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전체를 보더라도 주거 환경이 양호한 입지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입지는 사람들이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예. 비단 동래구와 해운대뿐만이 아니라 부산 전체로 봤을 때, 즉 양극화가 진행된다. 흔히 우리가 저수지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연못이 있어요. 저수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연못에 큰 저수지에 물이 가에서부터 말라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물고기는 어디가 됩니까? 물이 있는 중간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죠? 왜? 가위에 있으면은 연못이 말라 들어가니까 타 죽으니까 예,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깊은 중앙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던 것들이죠. 예, 요게 저수지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인구가 줄어든다 해서 도시 자체가 소멸하는 게 아니고 외곽은 비어지고 중심지로 모여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실거주택을 선택하든 아니면 투자를 고민하든 일단 기준은 외곽보다는 나의 여건이 가능하다면, 나의 여건이란 말은 나의 직장 출근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가진 자산 규모라든지 그걸 다 고려해 봤을 때 여건이 허락을 한다면은 외곽보다는 주거 인프라가 양호한 중심지를 우선 고려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모두가 다 중심지에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의 여건에 맞게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여건에 맞게. 그럼 나의 여건상, 난 직장이 사상구에 있어요. 북구에 있어요. 강서구에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해운대 동네에 살면은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출퇴근하는 데만 길에다가 거의 뭐 하루에 3시간 깔아야 되는데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예, 서부 상권에 사시는 게 삶의 질을 더 윤택하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가장 대장 단지 골라서 내 집 마련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인구 소멸 지금 이야기 나와서 예, 여기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좀 충격입니다. 충격은 충격이고 부산 전체적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부산이 어떻게 하면은 외부에서 인구가 들어오게 만들어서 더 이상 인구가 유출이 안 되고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를 만들어낼 것인가. 부산으로 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부산에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와야지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왜 서울 수도권으로 빠져나갑니까? 그쪽에 연봉 많이 주는 튼튼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거잖아요. 부산이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지만이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부산 주위에 있는 경남에 있는 사람들은 부산의 그 아주 그 하이 클래스의 그 주거 인프라와 예, 그런 걸 누리기 위해서 부산은 다시 또 모여들고 이런 현상이 발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저는 그 북한 재개발 사업이나 에코델타 사업이나 그 센텀 이지구 사업이나 얘들이 정말 저는 잘 돼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그 애들이 잘 되어서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특히나 그 중에서 지금 부산시에서 그리고 국토부에서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데는 예, 북항입니다. 북항 재개발. 지금 금융특구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북한 재개발 2단계 부지 자체가 전체가 금융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동북아에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얘들이 제대로 된다면은 정말 고소득의 일자리, 고소득, 고연봉의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수도권으로 나가지 않고 부산 안에서 생활하면서 오히려 외지에서 그런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동시에 낙후된 지역들, 아까 보셨던 뭐 반송이나 반여동 이런 쪽은 정말 빠른 속도로 개발을 진행해서 주거 인프라를 개선해야만 한다. 그래야지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